혹시 당신도 이유 없이 가여운 생명에게 마음을 뺏겨본 적 있으신가요? 내 몸과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 간절한 본능 말입니다. 때로는 그 비합리적인 사랑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등을 돌리는 외로움과 번뇌를 겪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그 따뜻한 손길은 결코 헛된 집착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이는 전생부터 치유를 돕던 고귀한 영혼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당신의 모든 헌신이 운명적인 사명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을 구원할 평화를 발견하십시오. 당신 안에 숨겨진 가장 아름다운 본능,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은 정년 퇴직 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복동 씨의 64년 인생은 정년 퇴직 후부터 멈춘 듯 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구청으로 향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의 아침은 10시가 돼서야 시작되죠. 보온병에 담긴 식은 커피를 마시고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일이 전부입니다. 아내와 두 자녀는 모두 서울로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텅 빈 30평대 아파트는 그의 무력감을 끊임없이 증폭시킵니다. 쓸모가 없어졌어. 복동 씨는 중얼거립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날의 역할이 사라진 겁니다. 그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구청 공무원증을 꺼내 만져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필요했던 마지막 증거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막내 아들 김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통장 확인하셨죠? 퇴직금으로 주식이나 이상한 펀드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복동 씨는 아들 앞에서 자신이 비효율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 위축되곤 합니다. 아니, 그런 거 안 한다. 걱정 말고 너나 잘해. 걱정돼서 그러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동네 경로당에서 도박처럼 화투 치는 거 권유한다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민수 씨는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그 말이 복동 씨의 현재를 규정하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쩌면 쓸데없어진 것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복동 씨는 텅 빈 기분을 달래려 아파트 뒷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산책로 끝에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이 예정되어 방치된 폐가 구역이 있죠. 삭막한 시멘트 건물들 사이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절박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 낑. 호기심 반, 귀찮은 반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쓰러져가는 낡은 창고 구석입니다. 흙먼지가 뒤덮인 자리에 누런 털의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뒷다리 하나를 허공에 든 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지 작은 몸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복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나이 들어서 무슨 유난이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랬는데. 아들 민수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눈빛,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살려달라는 간청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30년간 구청에서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던 그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수호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복동 씨는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어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아지의 작은 몸은 열이 났고 앉는 순간 낑 소리를 내며 복동 씨의 품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가면 분명히 죽을 거야. 그는 강아지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복동 씨는 점퍼에 쌓인 희망이를 품에 안은 채 곧바로 동네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30년간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돌보고 있다는 생생한 감각이 그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의 결심이 앞으로 그와 가족에게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복동 씨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희망이의 치료비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그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동 씨의 눈앞에는 희망이의 엑스레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 의사는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다리 골절이 심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수 의사는 최소 200만 원 이상이 들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복동 씨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강박이 짓눌러왔죠. 하지만 품에 안겨 잠든 희망이의 작은 숨소리가 그의 결정을 대신했습니다. 예, 수술해 주세요. 살려만 주십시오. 복동 씨는 퇴직금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통장 잔고는 뼈아프게 줄어들었죠. 그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간호가 시작되면서 복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시간마다 진통제를 먹이고 붕대를 갈아주고 식욕을 잃은 희망이에게 억지로 죽을 먹여야 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보다 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텅 비었던 그의 시간과 마음에 희망이라는 작은 생명체가 가득 들어찬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동 씨가 병원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아들 민수 씨가 확인하면서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죠. 어느 일요일 저녁 민수 씨가 예고 없이 덕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독약과 희미한 동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수 씨는 거실 한쪽에 임시로 마련된 희망이의 공간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길에서 주워온 유기견 맞죠? 병원비로 230만 원을 결제하셨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세요? 민수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목소리 낮춰. 아직 회복 중이야. 그리고 내가 알바 아냐. 내 돈으로. 내가 썼어. 복동 씨는 아들의 비난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알바가 아니라뇨. 그 돈 아버지 노후 자금이에요. 어머니랑 저랑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사람도 아닌 동물한테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게 말이 됩니까? 희망이 그게 아버지 가족입니까?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만두세요. 저희 가족이라는 말에 복동 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 가족이 아니라는 거니? 그는 민수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자식 새끼 다 키워놨더니 내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다가 돈 쓰는 거에만 관심 있냐? 민수 씨는 이성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행동은 비합리적인 노년의 집착일 뿐입니다. 저개를 돌볼 시간에 차라리 재취업을 하시거나 건강 관리를 하세요. 복동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이성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이를 안고 밤을 지새우며 사람에게 받지 못한 무조건적인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체온이야말로 그가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후 복동 씨는 희망이 재활에 필요한 특수 사료와 보조 장비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단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비합리적인 지출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결국 복동 씨는 남은 퇴직금 중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그는 오직 희망이의 작은 체온에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희망이의 생명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헌신,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는 아들의 이성적인 벽. 이 감정적인 충돌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들 민수 씨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날 밤, 복동 씨에게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재활 치료 중이던 희망이가 갑자기 온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희망이. 뇌전증이었습니다. 복동 씨는 경악했습니다. 희망아, 희망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희망이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동물병원을 찾을 수도 없는 시간이었죠. 복동 씨는 밤새 희망이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떠나갈까봐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죠. 새벽녘, 발작이 멈추자마자 복동 씨는 안도감과 함께 기진맥진해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극한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아들 민수 씨. 그는 소독약과 구토물 냄새가 뒤섞인 거실을 마주합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는 희망이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 복동 씨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머릿속에서는 희망이의 안락사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젠 정말 안 됩니다. 이 개 때문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겠어요. 민수 씨는 희망이를 병원에 데려가 안락사를 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차린 복동 씨는 온몸으로 희망이를 감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 아이는 나에게 온 희망이야. 복동 씨는 절규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민수 씨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절박함을 마주했습니다.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을 향한 필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과로로 병원에 입원한 복동 씨를 조력자 이명숙 씨가 문병 왔습니다. 그녀는 복동 씨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넸습니다. 명숙 씨는 복동 씨의 유기견, 돌봄을 늘 지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못 지나쳐요. 그게 우리 복동 씨의 숙명이에요. 명숙 씨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동물을 돌보는 사람은 전생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생명을 치유하는 일을 했던 사람, 약한 자를 돌봤던 자선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치유자의 영혼이래요. 복동 씨는 명숙 씨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전생의 공덕, 치유자의 영혼, 자신이 평생 봉직했던 구청에서의 역할, 그리고 지금 희망이를 향한 이 필사적인 마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희망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해. 그것이 내 삶의 의미였어. 한편 민수 씨는 홀로 집에 남아 쇠약해진 희망이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발작 후 쇠약해진 희망이는 꼬리조차 흔들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체온을 재고 약을 먹이며 밤을 지새웠죠. 그 순간 희망이가 민수 씨의 손가락을 혀로 살짝 핥았습니다. 조건 없는 생명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이성적인 벽이 아주 미세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아들의 새로운 경험. 이 비극적인 위기는 역설적으로 부자 관계 회복의 작은 실마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위기가 지나고 복동 씨는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비록 기력은 회복했지만 아들 민수 씨에게 느끼는 마음의 짐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병실로 찾아온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묵직한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민수야, 복동 씨는 조용히 희망이에 부러진 다리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7살 때 폐렴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어. 그때 아빠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사흘 밤낮을 내 옆에서 간호했단다. 내가 숨이라도 멈출까봐 잠을 못 잤지. 그때 내 마음이 딱 지금 희망이를 돌보는 내 마음과 같아.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권위적이고 엄격한 공무원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극진히 돌봤던 치유자의 모습은 희미했죠. 돌봄의 본능은 사람 자녀에게서 동물에게로 확장되었지만 그 근원적인 사랑의 감정은 동일하다는 것을 민수 씨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낭비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민수 씨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복동 씨는 담담하게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나도 안다.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 내 엄마와 나를 닮아서지 하지만 이 돌봄이라는 건 말이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그냥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이더라고. 복동 씨는 퇴원 후 희망이의 휠체어 재활 훈련을 돕는 방법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버지의 진심에 비로소 공감하며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과한 뒤 비밀리에 희망이에 남은 치료비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덕수 집으로 내려와 희망이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민수 씨는 재활훈련 시간표를 철저히 짜서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복동 씨는 그런 아들의 노력이 마냥 얄밉지 않았습니다. 함께 희망이를 부축하며 마당을 걷는 동안 복동 씨와 민수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한 생명의 조력자로서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공통의 목표 앞에서 오랜 감정의 골은 서서히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희망이가 휠체어를 짚고 처음으로 짧은 거리를 걷는데 성공했습니다. 복동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민수 씨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우리한테 온 건 운명 같아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죽었겠죠. 민수 씨의 입에서 나온 운명이라는 단어는 복동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동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잃었던 삶의 목적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는 조력자 명숙 씨의 소개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유 본능은 이제 한 마리의 희망이를 넘어 버려지고 아픈 수많은 생명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었고 정서적인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복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희망이와 함께 찾은 그의 새로운 삶은 어떤 충만한 결말을 향해 나아갈까요? 아버지의 헌신적인 간호와 아들의 도움, 그리고 희망이의 필사적인 생존 의지 덕분일까요? 희망이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뇌전증 발작도 현저히 줄었고요.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복동 씨는 희망이와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정년 퇴직 후 느꼈던 텅 빈 둥지, 그 공허함은 희망이의 따뜻한 온기로 완전히 가득 채워졌습니다. 희망이와의 경험은 복동 씨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덕수 보호소의 마법사 할아버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가장 아픈 동물들, 시각장애의 고양이, 다리를 잃은 강아지, 뇌전증이 있는 토끼를 돌보는 전문 봉사자가 되었죠. 복동 씨의 세심하고 헌신적인 돌봄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동물들은 희망을 되찾았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며 존경했습니다. 그는 잃었던 자신의 쓸모와 삶의 목적을 재발견한 겁니다. 민족의 명절, 아들 민수 씨가 덕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손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와 보호소 동물들에게 줄 사료와 영양제가 한가득 들려 있었죠. 아버지, 명숙 이모한테 들었어요. 보호소에서 아버지가 살려낸 강아지들 입양이 줄을 섰다면서요? 민수 씨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건 뭐 있냐.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복동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어떤 퇴직 기념패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아버지의 봉사활동을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죠. 복동 씨는 희망이와 함께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짧은 다리로 종종 걸음을 걷는 희망이의 모습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복동 씨는 벤치에 앉아 희망이를 무릎에 안았습니다. 그는 한때 희망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가 전해준 전생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떠올렸죠. 희망아, 아저씨가 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다. 복동 씨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는 알아. 사랑은 잃는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복동 씨의 얼굴에는 공허함이나 외로움 대신 깊은 평온과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노년은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의 본능이 이끄는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재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희망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고귀한 영혼이 현생에서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돌봄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모든 생명으로 확장된 것일 뿐입니다라는 깊은 여운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전생부터 이어져 온 가장 고귀한 치유자의 숙명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사랑은 이를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그 진심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위로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주세요.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